미국에서 우리가 세금 혜택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게 되면은요,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에요. 소득이 높으면 일반 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세금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감가상각을 활용한 절세 제도 때문이에요. 거주형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27.5년,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39년 동안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최근 미국 부동산에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뭐냐면은요 기회비용을 따져요. 우리가 보통 그 금리라고 하면 뭐 기준금리, 시중금리, 뭐 예금금리, 모기지금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예금금리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4%라면 그것보다도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돈을 이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곳이 만약에 8% 수익성이 있다면 그쪽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 그러한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내에서 또는 한국 내에서 우리가 보통 캡 레이트라고 그래요. 자본 환원율을 가지고 보통 많이 처음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워낙에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높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캡 레이트 자체가 뭐 2%, 정말 많으면 3%.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물가 지역,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4%, 뭐 물론 좋게 따지면 5%도 나오겠죠. 반면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뭐 7%, 8%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이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고물가 지역에 있는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투자자들은 그들이 익숙한 그 지역에서 좀 더 나은 기회비용, 좀 더 나은 수익성을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선벨트 이남으로 해서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 달라스가 있는 텍사스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럼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국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이에요. 네, 그러면은 환율을 따졌을 때 지금은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미국에 이미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팔아서 자국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더 이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부분보다도 이러한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국의 경제가 불안정할 때, 자국의 정책이 불안정할 때 더욱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3년 ANAR의 국제거래 보고서를 보면은요.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국제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1위가 어느 나라냐면 중국이에요. 그리고 2위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4위가 인도, 5위가 콜롬비아 이런 식인데요. 사실 인도의 그 등장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바가 커요. 왜냐면은 국민소득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차원으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다 하고 국제거래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바탕으로 했었을 때 환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미국에 왜 투자하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는 강력한 법률체제, 강력한 세금제도, 네, 그리고 안정적인 정부, 안정적인 경제, 기축통화인 US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 가서는 자녀의 교육, 이러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 지역으로 많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회비용과 수익성이죠. 그리고 또 환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국제 투자자는요 투자하려는 지역에서 얻는 자본이익보다도 결론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율에 대한 차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지역 중 애틀랜타, 조지아랑 텍사스, 달라스 지역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나요? 첫 번째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기업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또 기업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자석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선정 포인트로 우리가 애틀랜타, 조지아 또는 달라스, 텍사스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가치가 좀 더 높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은 지역, 그리고 국내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 그리고 국제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요. 미국 내에서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주를 US 센서스에서 데이터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5위로 들어가는 5개의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들어가는 지역이 달라스, 휴스턴, 오스틴, 텍사스, 그리고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주, 그리고 피닉스가 있는 지역, 그리고 워싱턴 DC가 있는 지역, 그리고 마이애미, 거기 플로리다주죠. 이런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적인 인구의 증가가 많은 지역이 달라스가 있는 텍사스주,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주였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커요.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많은 주는요, 결론적으로는 젊다는 거예요. 사망률보다 추징이 더 많으니까. 예, 그 젊은 층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순 이주에 의한 인구 증가가 많은 지역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애틀랜타, 조지아, 텍사스, 그리고 피닉스도 들어가요. 그리고 국제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된 지역은 마이애미, 플로리다, 그리고 워싱턴 DC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국제 순 이주라는 것은 국제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지역으로 봤었을 때는 좀 더 리스크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씩 좁혀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선벨트 이남인데 그중에서도 텍사스, 조지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좁혀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나요? 절차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의 절차와 거의 똑같고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어떤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른 부분은 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돈을 송금할 때 아주 쉽게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라서 개인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미국의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따라서 그 외국한 거래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소리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개인일 경우에는 송금할 경우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보고서를 또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으로 미국에다가 먼저 법인을 설립해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 명세서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면은 쉽게 송금이 가능하고요. 송금을 한 이후로는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과 똑같은 절차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지역 선정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은 주마다 다 법과 규정이 틀려가지고요. 예를 들어 조지아주를 선정했다. 그럼 조지아주에 있는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임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융자를 받아서 사겠다 그러면은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받아야 돼요. 외국인 대출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75%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만 불짜리 집을 사면은 30만 불은 융자를 받고 10만 불은 본인 자금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융자 없이 사시겠다 그러면은 잔고 증명서, 그거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매물을 이제 선정을 하시겠죠. 그리고 나면은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계약금을 송금을 하시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집에 대한 인스펙션을 해요. 그런데 한국과는 달라가지고요. 미국에서는 가정마다 전문인들이 다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 사전 승인서다.
그러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담당자께서 전문가께서 해주시는 거고, 집에 대한 인스펙션 하더라도 전문 인스펙터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융자 승인이 나면 승인이 나기 전에 집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되고, 감정사가 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융자를 완전히 최종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한 번 더 검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인스펙션한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나머지 부분들이 다 해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예,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잔금을 치른다 그러죠. 미국에는 클로징을 한다. 그럼 클로징을 집행하는 것은 클로징 변호사가 집행을 하게 되고요. 또는 주에 따라서 어떤 데는 클로징 변호사 대신 에스크로 회사라든지, 또 어떤 데 타이틀 회사에서 또 클로징을 집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요. 집 문서라고 하죠. 우리가 디드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등기를 해서 등기된 집 문서를 받게 되면 모든 취득 절차는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절차들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모두 결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미국에서는요, 보통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분이 부동산 전문인이세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부동산 전문인을 고용을 하시는 게 먼저 되는 거죠. 미국은 세금 문제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부동산의 세금 제도는 어떤가요? 미국에서 우리가 세금 혜택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혜택에 있어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야 되는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은 임대소득 부분에서는 거주 목적일 때와 투자 목적일 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임대용 투자 부동산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게 되면은요,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굉장히 큰데요. 예를 들어서 그 모기지가 있는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 예, 그것도 세금 공제를 받고요. 네, 그리고 재산세도 세금 공제를 받아요. 예, 그리고 각종 지출, 세금 공제를 받고요.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에요.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소득이 높으면 일반 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세금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감가상각을 활용한 절세 제도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27.5년,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39년 동안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만 불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은 땅값이 5만 불이다 치면 35만 불이 대한 것이 빌딩에 대한 가치잖아요. 그럼 그거를 나누기 27.5를 해요.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으로 세금 혜택을 보는 게 14,000불 정도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임대료를 한 달에 2,500불씩 받는다. 그럼 곱하기 12를 하면 1년에 3만 불을 받죠? 그러면 감가상각에서 벌써 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소득세율은 소득 기준으로 이제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을 해버리면 내야 되는 소득이 오히려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40만 불짜리 집일 때는 그러하지만 이게 400만 불, 4천만 불 그 이상으로 가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러한 세금 혜택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캐피털 게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주용으로 살았던 분들은 본인이 5년 동안 기준으로 했을 때 2년을 살았다는 거가 증명이 되면 1인 기준으로 25만 불이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부부 통합으로는 50만 불이 면제를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용 부동산이 있었어요. 내가 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1년이라는 기간을 둬요. 그래서 1년만 갖고 있다가 1년 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져요. 네, 그래서 1년 안에 팔면은요, 일반 소득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이 되는데 1년이 지나서 팔면은 본인 소득 기준으로
0%, 15%, 최대 20%로 줄어들어 버려요. 일반 세율로 하면 최고가 37%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달라지고요. 또 두 번째는요. 가장 미국에서 부의 코드라고 하는 1031 exchange, 동종자산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요. 평생 동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팔게 됐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러한 동종자산 교환이라는 그 제도를 코드를 활용해서요. 계속적으로 세금을 연기시키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빈도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납세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까지 이연된 모든 세금은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상속인은 세금에 대한 의무 없이 이미 상승된 자산의 가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100년 동안 이어온 우리가 부의 코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1031 exchange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으로서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요. 임대소득에 관련한 감가상각, 양도소득에 관계되는 1031 exchange, 동전자산교환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캘리포니아 거주하시는 투자자분이 계셨는데 오래전에 주택 하나를 37만 불에 구입을 하셨대요. 예, 그런데 그게 125만 불이 된 거죠. 예, 그러면은 거기다 한 양도소득세가 상당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거를 팔아서 곧바로 동종의 자산이죠. 그 말은 뭐냐면 125만 불이거나 또는 그보다 높은 가치의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125만 팔았잖아요. 팔아서 내가 그 돈을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넣어버리면은 세금이 부과가 되죠. 근데 그거를 third party라 그래요. third party. 제3자의 역할을 하는 1031 exchange 컴퍼니에서 그 돈을 홀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1월 17일 날에 이제 클로징을 했어요. 그럼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45일 안에 살려고 하는 또 다른 자산의 목록을 작성을 해서 1031 exchange 컴퍼니에다가 일단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1월 17일 날에 클로징을 했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 안에 클로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이 살려는 거를.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지연이 돼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양도소득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125만 불을 가지고 또 어느 순간인가 이 가치가 250만 불이 됐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때 가서 또 다른 동종의 자산으로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50만 불이 됐는데 또 어느 순간에 500만 불이 됐어요. 그런데 납세자가 이제 사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37만 불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지연된 양도소득세는 사망한 사람의 상속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금 없이 500만 불 자산을 상속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엄청난 제도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37만 불에 샀던 그 집이 120만 불 되니까 그 투자자께서 그거를 파셔서 조지아에 있는 그 집을 이제 3개로 구입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융자를 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월세가 거의 한 달에 7,500불씩 나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어느 시점에서 또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부의 코드라고 하는 1031 exchange라는 그러한 그 세금 혜택을 많이 활용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강대국에 속하지만 의외로 재테크 분야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세계화 물결 속에서 항상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본인께서 익숙한 지역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면은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투자의 포트폴리오 속에서 미국 주식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알려졌고 또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배당금에 대한 어떤 인식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미국 부동산 역시 재테크의 한 영역으로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재테크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이제는 국제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추가하시면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진정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